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저도 언젠가는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가가 되길 받아야죠. 증여세 내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일단 증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증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증여는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를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결이 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까지도 절세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만약에 사례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을 증여를 했다. 그리고 신고도 딱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여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증여재산 가액은 아까 말씀하신 1억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차감이 되고 여기에 과세표준 이렇게 차감해서 5천만 원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세율 10%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50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3%, 즉 500만 원의 3%인 15만 원이 차감이 되는데 이 금액은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500만 원에 15만 원까지 차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485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세율을 10%로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율이 10%만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으면 더 많이 내야죠. 증여를 안 받으실 거라서. 네.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증여세율은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이 돼요. 50% 너무 심했다. 증여받은 그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 표준이 50억을, 과세 표준이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여를 많이 받게 됐는데 그 금액이 30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많긴 거죠. 많네. 그런데 아까 1억 원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 원을 뺐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 비속이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년일 때는 5천만 원, 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계 존속인데 자녀인 직계 비속한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서는 6억 원, 이모, 삼촌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 그러면은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다 만약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매번 공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은 안 되고요.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의 기간을 합산해서 공제가 된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년 자녀인데 작년에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서 5천만 원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올해년도에 아빠가 또 5천만 원 증여를 해준대요. 그러면 이미 작년에 5천만 원 공제를 받았잖아요. 올해 아빠한테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계좌를 사용을 해. 증여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 계좌를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래를 저희가 차명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내가 그냥 막 거래하는 거 이런 걸 차명 계좌라고 차명 거래라고 하는데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주로 보는 사례들은 나는 금융소득과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면 나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니까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터서 거기로 막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차명거래 관련된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차명 계좌로 투자를
했다. 어떻게 돼요?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도 따로 있고요. 네. 세당 세법에서도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과세 관청, 세무서에서는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오, 추정? 어떻게 추정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세무서에서는 돈이 입금된 순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과세하려고 봤더니 납세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이거 그냥 단순한 차명이고 나쁜 짓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냥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 이어도 절대 명의를 빌려서 거래하시는 건 안 하셔야 되세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금융상품 중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재산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금융상품 중 뭐 증여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되었던 증여를 하시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각각의 상품별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하는 그 방법, 시가평가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만약에 내가 상장 주식을 증여했다.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 계산은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펀드를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여일 현재 기준 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뭐 예적금을 증여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원금과 이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하고 여기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차감을 해서 평가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매달 100만 원씩 뭐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펀드를 넣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여하튼 증여 거래이긴 하잖아요. 근데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매회 불입할 금액이 아예 딱 정해져 있고 기간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 불입일을 기준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증여 재산을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 한마디로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요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얼마나 평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 맞아요. 10년이면? 1억 2천. 맞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정도는 해야죠. 1억 2천.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전체로 그냥 지금 과세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의 100만 원은 10년 뒤에 100만 원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불입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되 평가를 할 때는요. 그 10년 후 10년간의 증여 재산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할인을 해서 평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2천이 아니고 요 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억 236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 어떻게 증여했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증여세 계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자녀한테 증여를 이미 했는데 자녀가 효도도 안 하고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은 괘씸해. 증여 취소. 이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증여 취소. 여러분 취소 당하지 않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 바로바로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요. 괜히 증여를 해주시겠어요 부모님이. 증여라는 것 자체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증여 취소도 가능은 해요. 근데 언제 증여를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이슈가 생기니까요. 그 기한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을 받았어요. 즉 증여 취소를 한 거죠. 그러면 원래 당초에 줬던 것과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했다. 네. 기한이 한마디로 넘어간 거죠. 그럴 때는요, 당초 증여한 거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반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네.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게 짤 돼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갈 때 증여, 올 때 증여. 한마디로 번? 쌍방 증여로 봐서 각자 오. 증여세를 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여러분. 네. 주시기 전에 고민을 잘 해보시고 받으셨다라면 효도 좀 하고 맞아요. 먹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맞아요. 교훈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증여 취소는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니까 요거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증여할 때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꿀팁. 절세 또 기본 있을까요?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세 공제 3%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명한테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한테 증여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증여세를 과세할 때 보면 증여 1 기준으로 해당 재산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고평가된 재산이 아니고 지금은 저평가됐는데 나중에 좀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증여하는 게 증여세 절세 팁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이 저점인 줄 알고 증여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더 저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고 한다면 네. 증여 취소가 오, 가능했잖아요. 괜찮다. 네. 그렇게 그런 내용까지 재산 가치가 더 내려간다라고 하고 신고기한 이내라고 한다면 증여 취소를 하고 그 다음 한번 다시 기회를 보는, 이렇게 하면서 절세를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할 때도 또 금액이 워낙 커지면 이 절세하는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전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증여 받고 나서 먹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민하시고 조심해라. 주세요. 고민하고 줘라. 짝수를 보고 줘라. 싹수 보고 줘라.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